저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광고죠. 광고 타임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네. 아니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하면 너무 가시적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먹고 느낀 그대로 과장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드려야 좋습니다. 됩니다. 예. 잠깐 요거 살펴볼게요. 이 활력보스인데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은 피로 개선 및 활력 케어가 필요한 남성들을 위해 홍삼을 원료로 한 활력보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활력보스는 국내산 6년근 홍삼과 면역 기능에 도움을 주는 기능 원료인 아연을 더한 액상형 앰플 제품으로 과도한 업무와 잦은 회식 등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직장인들이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고요. 새해를 맞아 면역력 관리에 신경이 쓰이거나 부모님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선물을 찾으시는 분 귀한 원료로 만든 활력보스를 추천하겠습니다. 어디서 구매하실 수 있냐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세브란스케어 위고몰, 그리고 02-364-3332 02-364-3332로 전화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바카스나 이런 거 원비디 같은 거 먹으면 약을 먹는 느낌이 나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건강한 식품을 먹는 느낌이에요. 식품을 먹는 느낌 나요. 완전 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처럼 면역력이 중요한 때가 어딨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 이 시대에. 면역력이 좋으면 코로나 피해간다. 그치.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걸려도 네. 크게 전파가 안 된다. 안 된다. 면역력이 좋으면. 네. 뭐, 이 홍삼이 얼마나 좋은 식품이냐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아편전쟁. 아편전쟁이 홍삼 때문에 났어요, 이거요. 진짜요?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듣는 얘긴데? 네? 저야 뭐 처음 워낙 들어봐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 많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하는 계기가. 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이제 3억 인구가 다 이제 아편을 빨아댔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저하가 되잖아. 근데 이 인간들이 아편을 끊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체력을 더 보강해서 아편을 더 빨자. 진짜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뭘 수입했냐면은 네. 조선 홍삼을 수입했어요. 우리가 뭐 이 남자의 자유와 또 자신감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홍삼은 뭐 우리 사람이 다 좋잖아요. 다 좋아요. 남자 여자 구별할 필요 그럼요. 없습니다. 온 가족, 그리고 이제 부모님 좀 연로하셨으니까 부모님께 이럴 때 선물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입에 이 홍삼 맛이 남아있어요. 향과. 그러니까 진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일단 포장이 기깔나요. 기깔나네. 오빠. 뭐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딱 보면은 받았을 때 받은 분들이 기분 좋을 정도로 맞아, 고급 맞아. 포장이야 맞아. 이게요. 또 거기다가 연세대학교. 적혀있어.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세대학교? 어디서 만들었는지 연세대학교? 이거 신뢰할 수 네.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연세대학교 생활건강팀에서 만든 거예요. 진짜 만든 거예요. 공신력이 끝내주죠, 진짜. 믿으실만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매를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 재료 좋지.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 만들었어요? 연세대학교에서 만들었지. 세브란스. 세브란스 아시죠? 세브란스. 세브란스에서 만든 거예요. 아시잖아요. 예. 영어니까 안 보이지 영어로. 네. 좋은 원료로 우리가 믿을만한 곳에서 만든 활력보스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승만이 되잖아요. 3.15 부정선거가 이제 4.19 혁명을 그렇죠.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 경찰이 쏜 최루탄 하나가 얼굴에 뭐가 박혀 있어. 고려대 학생들이 그렇죠.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 학생 3,000명이 학교에서 벗어나가지고 시위를 한 거예요. 그거를 또 정치 깡패들이 강목을 들고 와가지고 두들겨 패서 애들을 반 죽여놨네.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그게 4.19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이승만이 하야를 하긴 합니다. 하와이를 가버리는데 나중에. 그렇게 가버리는데 이승만의 저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설에서 알 수는 없지만 당시 그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것은 미국과 주한미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연평도 포격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의 넘버원 목표는 정전협정 유지예요. 정전협정 유지라는 것은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남쪽에 북쪽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 무력 소요 사태가 일어난 거잖아요. 총이 발사되고 시민들이 죽고 하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무언의 압력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우리가 망명을 해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케어를 해줄 테니까 이기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민들에게 넘기자. 그래서 이기붕은 자식 그 이름 뭐야? 양만이야 양자한테 죽지. 네. 신자인데 이제 이승만한테 양자로 간 육사 출신. 있어요 뭐. 이석 뭐 이런. 이석이는 거네. 이석인가? 죽이고 엄마 아빠 죽이고 지가 죽어. 너무 불행하네. 뭘 불행해 씨. 뭘 불행해. 아니 그러니까 가족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들어온 것이 이제 작년 20공화국인데 이제 그게 내각 책임제 하였어요. 물론 내각 책임제는 굉장히 좋은 정치 시스템인데 우리도 처음 해보잖아.
처음 해보고 내각 책임제의 단점이 뭐냐면 서로 공정하게 그런 이 권력을 뭐 나눠 가지면 괜찮은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너도 나도 이 권력 쟁탈에 들어가면서 혼란에 빠져버려요. 네. 딱 그때가 그런 시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각 책임제니까 대통령은 군림을 하되 집권하지 않고 총리가 이제 내각을 이끄는 네. 건데 대통령은 윤보선이 당선이 되고 네. 총리는 아까 말했던 누나 좋아하는 장면 이제 장면이랑 라면 했으면 좋겠다. 장면은 이제 미국 출신들 다 미국에서 공부 오래 했던 사람. 네. 근데 이제 뭐 또 더 알다시피 1년 조금 더 네. 1년도 안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다음에 5.16 쿠데타로 맞아. 다시 또 실각을 하게 되죠. 되죠. 예. 제가 올 작년 말쯤인가 그 백범 김구 독립관인가 거기 있잖아요. 거길 갔다 온 거잖아요. 기념관에. 네. 이거를 시작하면서 역사를 좀 알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거길 갔는데 그때 뭐 이승만, 뭐 신익희, 뭐 이런 사람들 사진이 엄청 쭉 걸려 있더라고요. 있겠죠. 우리 네. 사진 없겠지. 근데 누군가 이 프로를 본 저 친구가 진짜 딱 이름을 가리고 저보고 맞춰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맞춰봐. 얘 보고 맞춰보라고 한번 하라고. 이게 무시래 그분은 미셸을. 무시 당할만 하지 뭐. 그래갖고 제가 조병옥은 좀 불독같이 생겼고요. 신익희가 신익희는 되게 머리 하얗게 누구 되게 잘생긴 사람 있던데. 잘생긴 사람. 네, 내가 너무 저 사람 잘생겼다 그랬는데 장면인가? 장면은 그냥 누나 말대로 안경 끼고 있으면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장면이 이제 네. 그 당시 잠깐 미남이 있었나 정치인 가운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역대 정치인 가운데서 그냥 약간 미남이 기억하시겠지만 김윤환 의원 있잖아요. 아 잘생겼지. 김윤환 의원이 제일 잘생겼던 것 같아. 키 크고. 허주. 빈배. 김윤환이라고. 검색 자료하면 뜰 거예요. 김천이야? 김천에서 오랫동안 했고. 아이고 잘생겼어요. 김윤환 의원은. 그 이제 그 김윤환 역할하는 사람도 되게 미남 탤런트가 네. 김윤환 아주 유명하신 분이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나름 킹메이커였어요. 킹메이커였어요. 킹메이커. 김윤환이라는 사람이요? 예. 검색해봐요. 진짜 미남이라니까. 근데 그렇게 잘생긴 사람을 왜 기억 못하고?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데 정치인 생겼는데 잘생겼다. 그럴 때면 홍정욱이 제일 잘생겼지. 홍정욱 같은 사람이 제일 잘생겼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합니다. 홍정욱이요? 네. 저는 좀 느끼해서 싫어요. 그럼 누구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사람이 정치인하면 총선 출마하면 나 찍어주겠다. 얼굴만 보고. 나 주지훈. 김윤환 잘생겼잖아. 꺼져. 꺼져요. 뭐야? 야 이거 어땠어? 내가 이분들 그걸 믿는 게 아닌데. 잘생겼어. 그 남자가 보는 거랑 아니야. 다른가 봐. 그 당시 정말 미남 정치인이라고 딱 꼬리표가 있었다니까 진짜. 키가 엄청 크고. 키 커요. 난 주지훈 나면 찍을게요. 그래요. 네. 주지훈 정치할 수 있는 얼굴은 아니지. 왜? 그래 생겨서 안 돼요. 정치를 하려면. 그럼 누구처럼 생겨야 돼요? 넙대대하게 생겨야 돼. 정치하려면. 그럼 공천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아니요. 저 말고 강호동 이런 사람들은 넙대대해야 돼. 우리 지훈 씨. 근데 지훈 씨 나가면 난 무조건 지훈 씨지. 주지훈 아니고 나? 박지훈? 박지훈. 근데 그럼 당연하지. 박 변호사님이 만약에 나가시면 공천을 고향에서 받으실 건데 괜찮겠습니까? 고향에서 받으면 사투리 계속 쓰죠. 5.16 쿠데타가 일어나서? 5.16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이 하야하고 잠시 이공화국 장면하고 윤보선이 이끌던 내각이 있었는데 5.16 쿠데타 때문에 또 없어지고 이제 몇 년 있다가 뭐 임시 무슨 재건회의 이런 거 만들어서 군인들이 하다가 결국은 63년도에 다시 대통령제 선거에 박정희가 출마를 합니다. 당선이 되면서 그때부터 18년간 집권을 하게 되죠. 어떻게 18년? 근데 물론 독재란 건 있으면 안 돼요. 독재란 건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솔직히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게 오래 집권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평생 한 사람도 있더라. 평생 한 사람도 있고 평생 한 사람 북쪽에 있잖아. 푸틴 봐요. 푸틴은 저는 푸틴은 대통령 하다가 예컨대 총리 잠깐 하다가 대통령 하다가 뭐 계속해 그냥 다 지면서 잠깐 안 되니까 잠깐 물러서 있다가 더 오고. 아니 왜냐면 얘들은 연임이 안 되거든. 헌법상 연임이 안 되니까 계속 논스탑으로 안 되니까 잠깐 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라고 부하 자기 사람 올렸다가 메드베데프라고 자기 그 똘마니가 있거든요. 이 잠깐 대통령 하라고 난 총리 할 테니까 빠져 있다가 얘 끝난 다음에 그럼 연임이 안 되잖아 이제 다시 들어가고. 다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푸틴이 임기가 80 몇 살이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때쯤이면 거의 죽겠지.
죽겠지. 독재 아닌 독재죠. 네. 뭐 시진핑도 좀 비슷하고 북한은 더 하잖아요. 북한은 죽을 때까지 때까지니까.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중잣대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독재 타도 할 때 이제 북한도 약간 시비를 걸어야 돼요, 솔직히요. 진짜 독재는 저기야. 근데 북한은 아예 공산주의를 이게 문제네요. 북한은 네. 그러니까 일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한 번도 민주주의를 한 적도 없고, 그렇지. 북한은 사회주의를 한 적도 없고, 공산주의를 한 적도 없고, 진짜? 저기는 김일성주의 왕조예요, 그냥 왕조. 그렇구나. 김씨 왕조죠. 김씨 일당 왕조. 독재죠, 일당 독재. 그래서 저도 한때 무슨 뭐 멸공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공산주의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따지는 분들은 북한이 지금도 뭐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지요. 인터넷 한번 검색해보면 돼. 공산주의의 뜻이 뭐고 사회주의의 뜻이 뭐고 아시면은 북한한테 그런 말을 못해요. 못하지. 북한은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냥 불리한 국가예요, 그냥. 최악의 국가죠, 네. 사실은. 그래도 18년은 긴 거잖아. 우리 그래, 독재가. 근데 만약에 뭐 이거는 정말 가정이고 뭐 가정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그때 안 죽었으면 박정희가 서거하지 않고 총 맞지 않았으면 지금 박지만, 박근혜 이런 사람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죠. 왜냐하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그렇게 경쟁하고 있었어요. 독재 경쟁. 그치, 당신은 독재 김일성, 경제. 우리는 박정희. 그게 뭐냐면 북한은 그 당시 이제 주체 사상이라는 거를 이제 확립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더 이상 중국과 그다음 중공이죠. 중국과 소련에 의지를 하지 않고 우리끼리 독자적으로 쭉 나가겠다라고 주체 사상을 만들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2년도에 이제 박정희가 유신. 저쪽에서 그렇죠. 저쪽에서 이제 그 영구 집권의 플랜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72년도에 유신헌법. 그러니까 서로 약간 독재 경쟁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79년도 11.6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가정할 필요도 없는 얘기지만 그랬다면 뭐 지금까지 계속 공화당 세습인가요? 뭐 이렇게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박씨, 잘못된 거죠. 그렇겠다 박씨가. 박지민. 밀양박 아닐 거예요. 아 그래요? 아무 관계 무슨 없어. 박이야? 내가 알기 고령박인가 그런 누가요? 박정희. 박정희. 맞아. 고령박인가 다 반남박. 고령박 씨, 그러니까 밀양박 씨는 아니에요. 그때 누구냐? 아닐까요? G.O.D. 박준영이 그 한번 행사 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누나라고 했어. 누나 같은 밀양박 씨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 밀양박 씨 아닙니다. 그 형은 진짜 나도 그 형 방송을 했었는데 우리 쭈니 형이 가는데 엄청 친한 척해. 브라더 하면서 뭐 이런 느낌으로 사촌지간 말도 안 돼. 근데 밀양박이랑 되게 좋아하긴 하던데 그 밀양박이 지금 대한민국 몇백만 명이 있는데 이 형 되게 재밌어. 그래도 정말 그 그러니까 철이 안 드는 게 아니라 영원한 피터팬이거든. 나이가 지금 거의 50 넘었죠. 좀 있으면 환갑이야 진짜. 네 맞아요. 네. 대통령 선거라는 거 대통령이라는 이름 자체도 좀 우리 바꿔야 되지 않을까. 맞아. 좀 바꾸면 좋겠어요. 너무 약간 일본 표현이에요. 위압감이 들어요. 다이토리오라고 해서. 다이토리오. 영어는 프레지던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프레지던트라는 게 왜 나왔냐면 미국이 1778년에 이제 76년에 독립선언하고 78년도에 첫 이제 대통령을 만들고 이제 개국을 했을 때 네. 의회 중심이었어요. 의회 중심인데 이 의회를 어떻게 보면 이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사회자가 필요한 거야. 네. 사회자. 그래서 사회자로 누군가를 하나 뽑자 해서 뽑은 게 대통령인데 프레지던트가 이제 프리사이드라는 동사에서 나왔거든요. 프리사이드가 어떤 그 회의를 주재하다예요. 그래서 주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뽑자 해서 행정부를 만들고 그러니까 프레지던트라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네. 그게 약간 와전되면서 이 통령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서구의 이 뭐라고 할까 이 민주주의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약간 개념이 다른 게 뭐냐면 그쪽은 이 정치가 네. 폴리틱스잖아요, 영어로. 네. 폴리틱스가 어디서 나왔냐면 폴리스에서 나왔어요. 폴리스는 어떤 조직을 관리하다예요. 네. 그래서 경찰이 폴리스잖아요. 네. 도시국가도 폴리스고. 네. 그래서 이 서구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똑같이 수평 관계에서 공동체를 유지하자 이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유지하기 위해서 의회가 필요하고 의회를 어떻게 보면 사회를 주재하기 위해서 프레지던트가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한자를 파자해 보면 정치 자체가 통치의 개념이에요. 처음부터
누가 위에서 수직 개념. 다스릴 진짜. 진짜가 다스릴 진짜거든. 그래서 통령 자체가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에 명령을 내리는 기죠. 거기다가 그 통령 가운데서 제일 큰 통령이다 해서 대통령이라고 일본에서 만든 표현을 우리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이름 좀 바꾸자고. 뭐라고 할까요? 짱? 뭐 할까? 두목 괜찮다. 제 38대 두목으로서. 괜찮네. 그것도 괜찮다. 괜찮겠어요, 앞으로 이거. 머슴, 대머슴. 국민의 머슴 괜찮다. 큰 머슴. 뭐 아버지. 근데 대통령은 진짜 아닌데 그렇게 치면? 근데 뭐 이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원래 그렇게 돼 있으니까. 헌법을 바꿔야 되는 헌법에 돼 있으니까. 근데 헌법 바꾸기가 너무 어렵죠? 헌법을 지금 87년도 막 바뀌니 안 바뀌었거든요. 거기 이제 대통령 적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논의가 되면 다 바꿔야지 이름을. 바꾸고 싶다. 뭐 헌법 몇 조 큰 머슴. 네. 큰 머슴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헌법 바꿔야 되죠. 우리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전두환이 12.12 하면서 이 5공화국이 되면서 그때는 체육관에서 선거를 합니다. 그때도 간선. 또 다 부정도 할 거 없는 게 간선이에요. 체육관에서 미국식 간선하고 달라요. 미국식 간선은 어떻게 되냐면 찍어주는 걸 갖고 난 그대로 가서 행사를 하는데 여기는 상관없이 그냥 99.9% 당선되게 이제 단독이었죠. 뭐? 없었죠 누구? 뭐죠? 출마했을 건데 누구? 전두환 때 출마했을 것 같은데 가짜 허수 후보들. 어쨌든 장충체육관에서 간접 선거를 해서 거의 90% 이상 그냥 어떻게 보면 추대 행사죠. 추대 행사.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네. 그 당시 기억이 나는 게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과 최규하 대통령 이제 부인이 뭐 나름 영부인이 뒤에 앉아 있고 앞에는 이순재랑 전두환이 앉아 있어. 이제 다음 대통령이니까 이제 대통령 선서한 다음에 이제 그 손 흔들고 뒤에 있는 최규하 전 대통령과 영부인한테 인사를 했는데 영부인이 쌩깐 거예요. 왜? 열받지. 자기 남편 지금 대통령 자리를 뺏어간 거잖아요. 대통령 영부인이. 그 장면 자료 화면이 있을걸요? 그 이순자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손 안 내밀었어요. 나 같아도 안 내밀어. 야, 제가 좀 보니까 이게 12대 대통령 선거인데 99%는 아니에요. 몇 퍼센트? 90%. 유치성이라고 한 명 나가. 한 명? 허수 몇 명 나가는데 4-5명 나가는데 또 유명한 정치인들 예전 김대중이나 뭐 김종필이나 김영삼들은 다 같은 연금 돼 있고. 진짜. 같은 연금 돼 있고 이제 10% 받은 사람 한 명 있네. 그러니까 그냥 찍어준 거지. 그때 같은 경우는 또 맞아. 당시 같은 연금 있었죠. 맞아. 10% 찍어주고도 다 얘기됐을걸요. 야, 너희들은 너희들은 구치 전단 찍지 마라.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너무 나와도 아닙니다. 찍겠습니다. 생각을 하라고 이 자식들아. 그래서 그게 이제 간접 선거인단 5천여 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미국과 달라요. 미국은 내가 준 표대로 행사하러 가거든요. 미국은 여기는 뭐 그때는 사실 체육관 선거라고 그랬죠. 그 간접 선거인단은 어떻게 뽑은 거예요, 그럼? 지역에서 뽑아 그러니까 정당성을 국민 정당성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투표해가지고 이제 나는 근데 미셸 아니면 썬킴 이렇게 해놓는데 미셸을 찍었든 썬킴을 찍든 전두환 쪽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달라요. 미셸 찍어놓으면 미셸이 공화당이라면 미셸은 무조건 공화당 가는 거고 썬킴 민주당이 무조건 민주당을 찍게 되는데 그거 인척하면서 했던 건데 결국은 국민을 속여서 만들었다 제도. 그러니까 미국도 간접 선거가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매회 대선 때마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기술 가지고 왜 직선이 안 되냐 이게. 아직까지 후진적인 간접 선거 투표라고 대통령 선거가. 미국은 헌법을 안 바꿔요. 왜냐면 미국은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적인 걸 얘기해봐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미국적인 뭐가 있어? 다 짬뽕 아니에요. 누구 올라가면 누구 아버지는 뭐 독일 개고 이쪽은 뭐 영국 개고 저쪽은 뭐 프랑스 개고 이러니까 다른 거는 다 건드려도 헌법만큼은 건국의 아버지가 만든 그 헌법은 손대지 말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도 안 되는 자존심. 그래서 수정헌법이라 그래요. 헌법 그대로 있고 조금씩 바꿔서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 이건 건들지 말고 뭐 하나 부칙을 더 플러스 알파 탁 넣는 뭐 예외 같은 거. 요거가 수정헌법이라고 몇 조가 붙었어 이게. 그래서 간접 선거 같은 경우에 참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상하원 있잖아요. 50개 주에서 자 상원은 주마다 2명씩 100명이죠. 하원은 인구 비례 500 몇 명의 인구 비례예요. 그러니까 주마다 2명씩 하는 상원하고 하원은 이 주마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맞아. 더 적을 수도 있겠죠. 간소나 작은 주는 하원이 더 적겠죠. 그런 데도 있고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원은 인구가 많으면은 그 많은 수의 의원들을 더 보내요. 네. 근데 상원이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원 시스템 만들었을 때 미국에 있는 인구가 적은 주에서 이제 시비를 건 거야. 아니 우리는 인구가 적어가지고 하원 의원들을 3명밖에 못 보내는데 텍사스 이런 데는 뭐 20명, 30명 오면 너무 열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하원 시스템 만든 거예요. 이 하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원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주마다 똑같이 2명을 보내가지고 하원을 컨트롤하자. 너가들 메인주, 뭐 메릴랜드주 인구가 적어도 똑같이 2명 보내면 이거 가지고 하원 컨트롤하면 콜, 딜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대통령 간접 선거인데 처음에 이제 그 미국이 건국됐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솔직히 이게 한 나라예요. 그냥 다른 나라예요. 그냥 이건 대륙이니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누가 후보가 나왔을 때도 저 멀리 지금도 비행기 타고 2-3시간 가야 되는 그런 동네에서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알 수도 없고 유세도 못 가고 그러니까 약간 무식하게 본 거예요. 일반 이 유권자들을 대신해 가지고 똑똑한 애들 인구 비례에서 몇 명을 워싱턴 DC로 보내 가지고 대신 투표하게 만들자. 인구 비례로. 그게 이제 선거인단 제도의 시작인데 이걸 안 바꿔요. 매년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텍사스주의 선거인단이에요. 네. 이게 승자 독식 시스템이거든요. 민주공화 양 그 후보 가운데서 한 표라도 더 받는 사람이 이 주에 있는 모든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 이게 참 재밌는 거 봐봐. 네. 텍사스 주에 있는 선거인단이 50명이라고 쳐요. 네. 50명이 배당 받았어요. 50명. 네. 50명. 근데 텍사스 주에서 지금 이 2명의 민주공화 후보가 대결을 벌이다가 공화당 후보가 한 표 차이로 이겼어. 그러면 이 50명의 모든 선거인단들은 정치의 어떤 성향과 상관없이 무조건 공화당을 찍어요. 진짜? 그래 아까 그게 그 말이구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승자 독식 제도라고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 후보를 찍으려고 찍고 해도 싶은데, 안 돼요. 무조건 이 50명은 다 공화당을 찍어야 돼. 돼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게 워싱턴 DC 놀러 가는 거니까요.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대선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이 선거인단을 뽑는 제도예요. 간접 선거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선거인단들이 다 모였어. 가가지고 뭐 하냐면 자 우리 워싱턴 DC에 갑시다. 롤라라라. 놀러 가는 거예요. 네. 세금 가지고. 그래서 계속 최근까지 그랬어요. 뭐 바이든 때는 아니지만 투표상으로는 힐러리가 이겼어요. 표는 많이 받았는데 지금처럼 독식을 하다 보니까 줄을 한 개로 더 많이 갖고 있는 쪽이 승리가 됩니다. 엘고 때도 그랬고 지금 트럼프 당선될 때도 그런 것들이 이용해 당선이 됐던 거예요. 선거인단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그게 다 한쪽을 하는 게 어떤 역사가 있냐면 우리 주의 의견은 하나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 국가인데 각 주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이기. 근데 그게 안 맞죠 지금하고는. 근데 이제 옛날 약간의 그 컴플렉스가 계속 있나 보죠. 그렇죠. 우리 텍사스 주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거는 한 표라도 많은 우리는 민주당이다 이제 끝이다. 우리의 의견은 공화당이라면 그냥 공화당이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도하고 생각해 보면 표의 등가성도 없을 뿐더러 맞아. 왜곡될 수가 있잖아요. 사실 맞지 않는 민주주의죠. 거기는. 그럼 차라리 우리가 훨씬 더 우리는 100%잖아요. 완전이죠. 일본은 또 왜요? 우리는 이 볼펜으로 찍잖아요. 이렇게 인주 찍어가지고. 이것도 왜 이렇게 되냐면 처음에는 탄환을 잘라가지고 이거 찍었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찍으면 되네 솔직히. 근데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 삐져나온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규격을 맞췄어요. 규격을 맞춰가지고 뭘 했냐면 사람 인자를 쓴 거예요. 사람 인자. 네네네. 사람 인자를 썼는데 이게 92년도에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논란된 게 뭐냐면 딱 보면 영삼처럼 보여요. 김영삼 할 때. 3등분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김영삼한테 무슨 잘 보려고 하는구나 이게 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인자를 하나를 직선으로 만든 거야 이렇게. 맞아. 그래서 현재 투표이 된 거예요. 복자죠. 한자로 치면 복자같이 복자같이 돼 있어. 원래 같으면 맞아. 영삼으로 착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92년도에 이게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 인자였어요. 근데 일본은 뭐 하는 줄 알아? 지금 총선 때 연필로 적어요 사람 이름을. 자기가 뽑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요번에 그 총선 중의원 선거할 때 한 지역구에서는 연필을 10,000개를 깎았대 연습.
왜 그렇게 하지? 그래서 지금 우린 도장 찍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 선거인한테, 정치인한테. 일본은 연필 가지고 적어요. 나카무라 도끼로 이마카라 비사이로 마카. 그래가지고 일본 정치인들 보면 이름들이 다 쉬워요. 무슨 타로. 복잡한 이름이 신조. 아니에요. 쓰기 쉽게 빨리. 아베. 이름을 다 개명을 해요. 왜? 일본은 이 개명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쉽게 쓸 수 있는 이름 가지고 다 개명을 한다니까. 아직까지 쓰고 있어, 연필로 이렇게. 왜 그럴까? 그게 뭐 역사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AI 인공지술 가지고 오피스 사무실에 자동화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페이퍼도 없고 하는 거. 일본은 뭐 하는 줄 알아요? AI 기술 가지고 로봇으로 도장 찍는 기계를 만든다니까요. 왜 그러지? 또 나라 문화니까 뭐 아직까지 거기서는 카드사 안 받고 일본 현찰을 받잖아요. 맞아. 다르잖아요. 그것도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 문화예요. 문화기도 문화. 하고 이게 결국 이제 한 표가 가치가 같아야 되는데 다르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사실 대통령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표라도 더 많은 게 이기잖아요. 한 표가 동점되면 누가 하게요? 동점되면 네. 나이 많은 사람? 몸무게는 아닐 거 국회에서 아니야. 하지 않나? 야, 이 또 누나 물어보면 모르겠네. 헌법에 이제 있는데. 많은 사람 아닌가? 연장자 같나? 어린 사람. 국회에서 아니야. 뽑지 않나? 난 그러면 모르겠어요. 씨름 같은 거는 뭐 몸무게 적은 사람이. 창피한데 제가 알고 헌법을 이렇게 변호사한테 제가 까먹어가지고 그래. 제 말이 맞습니다. 동점되면 국회에서 뽑아요. 그럼. 아니 왜 헷갈리겠어요? 나이 몸무게 가지고. 그게 헷갈릴 일이야? 나이대로 되면 뭐 근데 뭐 동점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들으니까 진짜 거의 근데 너무나 그런데도 제가 아까 하고 싶었던 말이 한 표 차이로 그 49.999%의 의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의원 내각제 장점은 뭐냐면 의원 내각자는 되는 대로 다 반영이 되거든. 의원 내각자는 그 다수 의석에 그 총리가 집권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의원 내각자는 또 그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제는 또 이런 장단점이 있고 그 다르다고 봐야 돼요. 네. 거의 반이 다르. 의원 내각제의 단점 아닌 단점 같은 단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집권당이 거의 안 바뀌어요. 계속 가죠. 저기 자민당 봐봐요. 일본은 그냥, 네, 맞아. 그냥 쭉 독재. 자민당 안에 그 자기들 개파만 바뀌는 계속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민주국가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것도 지금 한 번씩 그건 노동당인가? 보수당, 노동당 두 개. 왔다 갔다 하죠. 휘그 뭐 이거 아이가? 휘그는 옛날 아편 전쟁 때고. 두 개 노동당 보수. 근데 거기도 뭐 그렇고 두 당이 계속 가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의원 내각제인데 그냥 자민당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도 총리가 그렇게 자주 바뀔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자민당 내에서 그 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민당 내에서 이제 파벌 싸움을 하면서 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총리가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한 번에 미국에서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일본과는 무슨 뭐 정치 거래를 할 수가 없다고. 뭐 하다 보면 총리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렇겠네. 얘기 다 됐는데. 얘기 다 됐는데 스미마셍 총리가 바뀌게 됐어. 우리는 그래도 5년은 가잖아. 그죠? 대통령이 5년은 집권을 하니까. 근데 5년은 해도 또 뭐 다 못하고. 김정은이 웃겠지. 야, 꼴랑 5년 하면서 저렇게 귀찮게 선거하느냐고. 자기들이 지금 죽을 때가 할 건데. 다른 얘기지만 북한에서도 뭐라고 할까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 못하는 게 그거라니까. 자기들 당하는 게 있거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남쪽에서 했던 약속이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맞아.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100% 신뢰를 못 하겠다. 너희들 정권 바뀌면 어떻게 이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냐? 못 하는 거지. 그렇지. 짠하게 생각한대요. 꼴랑 5년 하면서 저렇게 싸운다고? 야, 우리 지금 나 100년 할 수 있어? 내 건강한 100년 할 수 있어. 이런 놈들이. 홍삼만 먹으면 100년 할 수 있다니까. 홍삼만 먹으면. 김정은이. 이제 얼마 남은 거예요? 요거 그러면 기준으로 한 일주일 후에 일주 정도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전에 뭐 6, 7일 전에부터 여론조사 공표. 이거 나오는 거잖아, 지민 씨. 이렇게 뭐 좀 바로 알 수 있죠. 알려주세요. 그럼 뭐 우리 다음 녹화할 때쯤이면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으로 녹화하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침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상당히 침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하고. 덜덜 떨면서. 세무서에서 전화 오나 안 오나. 저희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네. 그럼요.
이제 뭐 마음의 결정들은 하셨을래나? 아니, 한 3, 4일 전에도 바뀌실래나? 이번 선거는 정말로 저는 우리나라 투표장 갈 운명에 때까지 달라질 것 같아요. 중요한 선거니까 여러분 정말 투표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좀 많은 분들이 좀 하셨으면 투표율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뭐 마음의 준비들을 조금씩 하시고 이제 뭐 각자 어떤 인물을 찍으실 것인가 또 뭐 살펴보셔야겠죠. 여러 가지 이거는 정책도 좀 우리가 보시고. 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 주권을 갖고 맞아요.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아니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맞아요. 믿고 맡겨주는 사람, 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딱 경연대회 하는 거예요. 탁 찍어줘야 됩니다. 맞아.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시간이니까 잘 살펴보시고 그렇죠. 신중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조떼怪.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네. 저희는 앞으로 5년 동안도 더 여러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이 두 분과. 조떼怪. 우리는 뭐 그렇지만 또 조떼怪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네.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